박준호 씨는 올해로 65이 됐습니다. 아내 수진 씨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흘렀죠. 수진 씨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담배를 피운 적도 없는 사람이 걸리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오늘은 준호 씨의 생일입니다. 아침부터 아들 녀석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저녁에 갈게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바쁘니까요. 준호 씨는 괜찮다고 바쁘면 안 와도 된다고 했지만 아들은 꼭 가겠다고 했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청구서 몇 장 사이에 낯선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였는데 글씨체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준호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글씨체를 모를 리가 없었죠. 수진 씨의 글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버들극장입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이어가게 도와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지도 수진 씨가 좋아하던 연분홍색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벌써 당신 곁을 떠난 지 1년이 됐다는 뜻이겠죠. 어떻게 지내세요? 밥은 잘 먹고 있어요? 김치찌개 끓일 줄 알게 됐나요? 준호 씨는 웃음이 났습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수진 씨는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슬픈 순간에도 웃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사실 당신한테 미리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당신 생일마다 편지를 남기기로요.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뒀어요. 매년 당신 생일에 한 통씩 배달되도록 말이에요. 준호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수진 씨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말로 은은한 장미향이 났습니다. 수진 씨가 쓰던 향수였습니다. 당신이 너무 슬퍼할까봐 걱정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잘 견뎌낼 거라고 믿어요. 다만 혼자 밥 먹지 말고 가끔은 친구들도 만나고 산책도 하세요. 우리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서 비둘기한테 모이 주던 거 기억나요? 그때가 참 좋았어요. 준호 씨는 공원을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와 손잡고 걷던 그 길을,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 먹던 그 오후를, 수진 씨가 비둘기들한테 빵 부스러기를 던지면서 깔깔 웃던 모습을. 1년 동안 많이 외로웠죠? 괜찮아요. 나도 당신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살아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았어요. 나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줘요. 행복하게 살아주는 게 나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편지 끝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PS. 냉장고에 미역국 재료 넣어뒀어요. 오늘은 꼭 미역국 끓여 드세요. 레시피는 식탁 서랍에 있어요. 사랑해요, 여보. 준호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정말로 미역과 소고기가 지퍼백에 담겨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준비해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최근에 넣어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수진 씨가 간병인 선생님께 부탁한 모양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날 처음으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껏 끓였습니다. 국을 떠먹으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맛은 수진 씨가 끓여주던 것만 못했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왔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왔더군요. 준호 씨는 아들한테 편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수진 씨와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미역국 끓이셨어요?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배워보려고. 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밤에 혼자 남았을 때 준호 씨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습니다. 수진아, 고맙소.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 잘 견뎠소. 준호 씨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말로 옆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요.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준호 씨는 이제 66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김치찌개도 이제 제법 끓일 줄 알게 됐고
빨래도 혼자 합니다. 청소도 하고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수진 씨 생각이 제일 먼저 납니다. 오늘 뭐 먹지? 하고 물어보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생일입니다. 준호 씨는 아침 일찍 우편함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또 편지가 올까? 혹시 작년이 마지막은 아니었을까?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가 또 있었습니다. 같은 글씨체로 같은 방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이번엔 공원 벤치로 갔습니다. 수진 씨와 자주 앉던 그 벤치로요.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비둘기들이 발밑에서 모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뜯었습니다. 여보, 두 번째 생일이네요. 벌써 2년이 흘렀어요. 시간 참 빠르죠? 수진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작년 편지 받고 어땠어요? 놀랐죠? 사실 나도 이 편지를 쓰면서 울었어요. 당신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요. 당신이 편지 읽으면서 우는 모습이 눈에 선해요. 준호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 씨는 자기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올해는 부탁이 하나 있어요. 당신 요즘 친구들 만나요? 혼자만 있지는 않죠? 나는 당신이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는 모습이 좋았어요. 웃는 얼굴이 참 멋있었거든요. 준호 씨는 생각해 봤습니다. 친구들을 언제 만났더라? 한 달 전쯤이었나? 아니, 더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전화도 잘 안 받았습니다. 귀찮아서요. 이번 주말에 옛날 친구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당신 친구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김철수 씨도 보고 싶을 거예요. 같이 등산 다니던 이영호 씨도요. 준호 씨는 친구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철수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영호는 회사 동기였고요. 오랜만에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보,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건강검진은 받았어요? 당신 나이에는 정기검진이 중요해요. 나처럼 늦게 발견하면 안 돼요. 준호 씨는 찔렸습니다. 건강검진을 벌써 6개월째 미루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기가 싫었습니다. 수진 씨 생각이 나서요. 병원 가기 싫은 거 알아요. 하지만 꼭 가야 해요. 나를 위해서라도요. 당신이 건강해야 나도 마음이 편해요. 약속해줘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다음 주에 예약하겠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결혼 사진 기억나요? 당신 27, 나 25이었죠. 그때 당신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였어요. 준호 씨는 그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자신은 검은 양복을 입었었죠.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야외 촬영 같은 건 못했습니다. 우리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40년이요. 긴 시간이죠? 하지만 나한테는 너무 짧았어요. 100년을 같이 살아도 모자랐을 것 같아요.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66 노인이 편지를 읽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준호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40년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후회 없어요. 단 하루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편지 끝부분에 또 추신이 있었습니다. PS. 우리 집 다락방에 상자 하나가 있어요. 빨간 상자요. 그 안에 내가 모아둔 것들이 있어요. 시간 날 때 한번 열어보세요. 추억이 많이 담겨 있어요. 사랑해요, 여보. 항상 당신 곁에 있어요. 준호 씨는 그날 오후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다락방 구석에 빨간 상자가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데이트 때 찍은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들 돌잔치 사진. 수진 씨가 쓴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여보가 꽃을 사왔다. 장미 한 송이. 별것 아닌데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다. 준호 씨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회사 앞 꽃집에서 충동적으로 산 장미였습니다. 수진 씨가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 씨는 상자를 다 뒤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하나 음미하면서요. 그게 수진 씨를 더 오래 기억하는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준호 씨는 친구 철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철수야, 나 준호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나? 밥이나 같이 먹자. 전화기 너머로 철수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준호야. 오랜만이다. 그래, 좋지. 영호한테도 연락해볼게. 준호 씨는 병원 예약도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수진 씨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당신 말대로 하고 있어.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 씨는 67이 됐습니다. 지난 1년은 조금 달랐습니다. 친구들을 자주 만났고 등산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도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진 씨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수진 씨가 옆에 없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생일 아침 준호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세 번째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지는 일이 됐습니다. 이번엔 집에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수진 씨가 좋아하던 거실 창가 자리에 앉아서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여보, 세 번째 생일이에요. 이제 나 없이 3년을 잘 살아냈네요. 대단해요. 준호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살아냈다고 칭찬해주는 수진 씨가 고마웠습니다. 작년에 친구들 만나라고 했는데 만났어요? 건강검진도 받았고요. 당신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믿어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했다고 다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나 당신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요. 준호 씨는 긴장했습니다. 미안하다니 뭐가 미안하다는 걸까? 당신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결혼 10년 됐을 때였어요. 우리 크게 싸웠잖아요. 당신이 야근이 잦았고 나는 외로웠어요. 그때 나 당신한테 심한 말을 했어요. 헤어지자고까지 했죠. 준호 씨는 기억했습니다. 그때가 제일 힘든 시기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이 많았고 집에서는 수진 씨와 자꾸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나간 뒤에 나 정말 많이 울었어요. 후회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당신도 힘든데 왜 이해해주지 못했을까? 준호 씨도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새벽까지 공원을 걸어 다녔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수진 씨한테 더 잘해야겠다고. 근데 당신이 다음날 꽃을 사왔어요. 사과한다고. 내가 잘못한 건데 당신이 먼저 사과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준호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뒤로 나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한테 평생 잘해야겠다고. 화내지 말아야겠다고. 매일 고맙다고 말해야겠다고. 준호 씨는 수진 씨가 정말로 그렇게 살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수진 씨는 화를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늘 웃었고 늘 고맙다고 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한테 고마워요. 나를 용서해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나한테 평생을 줘서. 편지를 읽으면서 준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수진 씨한테 고마웠다는 걸, 미안했다는 걸, 사랑했다는 걸. 이제 당신한테 부탁이 하나 더 있어요. 당신 혹시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 없어요? 준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새로운 사람? 아, 놀랐죠? 하지만 진심이에요. 당신은 아직 젊어요. 67은 요즘 젊은 나이예요. 혼자 사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나아요. 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럴 생각 없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내가 질투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준호 씨는 편지를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물론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을 열어두세요. 인연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니까요. 내가 허락해요. 아니, 부탁해요. 행복하게 살아요. 편지 끝에는 또 추신이 있었습니다. PS. 우리 집 앞 카페 알죠? 거기 사장님이 좋은 분이에요. 가끔 커피 마시러 가보세요. 혼자 있지만 말고요. 사랑해요, 여보. 준호 씨는 며칠 동안 편지 내용을 곱씹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니 생각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준호 씨는 집 앞 카페에 갔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려고요. 수진 씨 말대로 혼자만 있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카페 사장님은 50대 후반쯤 되는 여자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커피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차가운 걸로 드릴까요? 따뜻한 걸로요. 준호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 근처 사세요?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네, 바로 앞 아파트에 살아요. 아, 그러세요? 자주 오세요. 단골 되시면 할인해 드릴게요. 준호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 씨 말이 맞았습니다. 사장님은 좋은 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카페에 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커피만 마셨는데 점점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편했습니다. 수진 씨가 옆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는 68이 됐습니다. 지난 1년은 많이 달랐습니다. 카페 사장님 이름이 정희 씨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희 씨도 5년 전에 남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였다고요. 둘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습니다. 가끔 같이 산책도 하고 영화도 봤습니다. 연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외로움을 나누는 친구였습니다. 생일 아침 준호 씨는 우편함으로 갔습니다. 네 번째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일이 됐지만 여전히 가슴이 떨렸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벌써 네 번째 생일이네요. 시간이 이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준호 씨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카페는 자주 가요? 정희 씨 만나고 있어요? 준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정희 씨 이름을 알았을까? 놀랐죠? 사실 나 정희 씨 알아요. 병원 다닐 때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좋은 분이더라고요. 당신하고 잘 맞을 것 같았어요. 준호 씨는 웃었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다 계획한 거였습니다. 정희 씨도 외로워해요. 당신도 외롭고요. 둘이 같이 있으면 덜 외로울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준호 씨는 정희 씨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무엇보다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여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요. 정희 씨한테 마음이 있어요? 준호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마음이 있냐고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수진 씨한테 미안해서요. 괜찮아요. 마음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나는 화내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요. 당신이 다시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는 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랑은 나눠 가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정희 씨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한테 주는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준호 씨는 이해했습니다. 수진 씨가 뭘 말하려는지 알았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정희 씨가 곁에 있어도 나는 당신 마음 한구석에 살아있을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준호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수진 씨가 좋아하던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이번엔 부탁이 아니라 바람이에요. 정희 씨한테 마음을 열어보세요.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고요.
당신 속도대로 가세요. 편지 끝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PS. 다음 편지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편지에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담았어요. 내년을 기다려주세요. 사랑해요, 여보. 언제나 사랑해요. 준호 씨는 그날 오후 카페에 갔습니다. 정희 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호 씨. 오늘 생신이시죠? 축하드려요. 어떻게 알았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희 씨는 작은 케이크를 내왔습니다. 초는 없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케이크였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초코 케이크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준호 씨는 뭉클했습니다. 자기 말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씨. 천만에요. 같이 드실래요? 둘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준호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정희 씨가 물었습니다. 준호 씨,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전시회가 있어서요. 같이 가실래요? 준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정희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수진 씨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이래도 괜찮은 거지? 당신이 허락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당신을 잊는 건 아니야.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사진 속 수진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 미소가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이 또 흘렀습니다. 준호 씨는 69이 됐습니다. 지난 1년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정희 씨와 자주 만났고 둘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연인이라고 부르기엔 조심스러웠지만 친구 이상의 관계였습니다. 아들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정희 이모 좋은 분 같아요. 행복하시면 돼요. 아들의 축복이 준호 씨한테는 큰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마지막 편지가 오는 날입니다. 준호 씨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수진 씨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할까? 예상치 못한 진실이 뭘까? 우편함에 하얀 봉투가 있었습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준호 씨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다른 편지들보다 조금 두꺼운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2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편지를 읽었습니다. 여보, 마지막 편지예요. 5년 동안 편지를 받아줘서 고마워요. 준호 씨는 벌써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은 잘 지냈어요? 정희 씨와는 어때요? 행복해요. 나는 당신이 행복하다고 믿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다고 수진 씨 덕분에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쓰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마지막이니까요. 당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준호 씨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먼저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나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 없이는 못 살 거라는 거. 당신이 얼마나 나한테 의지하는지 알았어요. 준호 씨는 찔렸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당신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요. 요리 레시피도 남겨뒀고 청소하는 법도 메모해뒀어요. 다 찾았어요. 준호 씨는 생각해봤습니다. 식탁 서랍에 있던 요리 노트, 세탁실 벽에 붙어있던 빨래 방법. 모두 수진 씨가 남긴 거였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 이야기예요. 사실 나 정희 씨한테 부탁했어요. 당신 좀 돌봐달라고요. 준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 씨는 내 부탁을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하지만 나는 간청했어요. 당신이 너무 외로울까 봐 걱정된다고요. 그냥 친구로라도 만나달라고요. 준호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희 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내 부탁을 들어줬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하겠다고요.
억지로 친해지는 건 의미 없다고요.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준호 씨는 정희 씨와의 만남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스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보. 정희 씨가 나한테 나중에 말했어요. 당신을 만나면서 진짜로 좋아지게 됐다고요. 처음엔 부탁 때문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진심이라고요. 준호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그 말 듣고 기뻤어요. 정희 씨가 당신을 좋아하게 된 건 내가 시켜서가 아니라 당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준호 씨는 편지를 잠시 내려놨습니다. 너무 벅찼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이야기예요. USB에 영상이 하나 들어있어요. 꼭 봐주세요. 혼자 볼 필요는 없어요. 정희 씨랑 같이 봐도 돼요. 아니,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준호 씨는 USB를 봤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40년 동안 사랑했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나는 욕심쟁이에요. 당신 혼자만 사랑하기엔 내 사랑이 너무 많아요. 준호 씨는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희 씨도 사랑해주세요. 나 대신요. 아니, 나와 함께요.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편지 끝에는 마지막 추신이 있었습니다. PS. 당신을 사랑했던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선택할 거예요. 100번 태어나도 당신이에요. 사랑해요, 박준호. 영원히 사랑해요. 마이너스 당신의 수진이가. 준호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울음이 멈췄을 때 준호 씨는 정희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정희 씨 시간 있어요? 우리 집으로 좀 올 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괜찮아요. 그냥 같이 봐야 할 게 있어서요. 1시간 뒤 정희 씨가 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준호 씨를 봤습니다. 준호 씨 우셨어요? 응. 좀 울었어요. 앉아요, 정희 씨. 준호 씨는 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동안 받은 편지들, 수진 씨가 남긴 말들, 그리고 오늘 받은 마지막 편지. 정희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몰랐어요. 수진 씨가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지. 같이 볼래요? USB 영상. 정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MP4.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수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만나니까 이상하죠? 준호 씨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수진 씨의 목소리, 표정, 손짓 하나하나가 그리웠습니다. 지금 당신은 69이 됐겠네요. 5년 전 나를 떠나보내고 잘 살아냈어요. 정말 대단해요. 자랑스러워요. 수진 씨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건 쉽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번이나 다시 찍었어요.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먼저 정희 씨한테 인사해야겠네요. 정희 씨, 안녕하세요. 제 부탁 들어줘서 고마워요. 준호를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옆에 있던 정희 씨가 화면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희 씨한테 부탁이에요. 우리 준호 고집 센 사람이에요. 밥도 잘 안 먹고 약도 잘 안 챙겨 먹어요. 잘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사랑해주세요. 제가 못다한 사랑까지요. 정희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가 다시 카메라를 봤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마지막 이야기예요. 당신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에요. 수진 씨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준호 씨는 화면에 손을 뻗었습니다. 수진 씨를 만지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죽음이 모든 걸 끝낸다고요. 하지만 나는 안 믿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떠났어도 나는 당신 곁에 있어요. 당신이 아침에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산책할 때 나는 거기 있어요. 바람으로 햇살로 핏소리로 당신 옆에 있어요. 준호 씨도 울었습니다. 정희 씨도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요. 웃고 사랑하고 살아가요. 그게 나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수진 씨가 카메라에 키스를 보냈습니다. 사랑해요, 박준호. 영원히 사랑해요. 그리고 정희 씨, 우리 준호 잘 부탁해요. 고마워요.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준호 씨와 정희 씨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정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어요. 준호 씨. 네, 정희 씨. 수진 씨 부탁 들어줘도 될까요? 준호 씨를 사랑해도 될까요? 준호 씨는 정희 씨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나도 정희 씨를 사랑해요. 수진이가 허락해줬으니까요. 아니, 수진이와 함께 사랑할게요.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수진 씨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옆에는 정희 씨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당신 말대로 할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하지만 당신도 알지? 내 마음속 제일 큰 자리는 영원히 당신 거예요. 정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 준호 씨를 제게 보내줘서요. 잘 사랑하겠습니다. 약속해요. 사진 속 수진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 씨는 달라졌습니다. 더 밝아졌고 더 자주 웃었습니다. 정희 씨와 함께 산책도 하고 여행도 갔습니다. 하지만 매년 수진 씨 기일이 되면 준호 씨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와 자주 앉던 그 벤치예요. 그리고 편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5통의 편지를요. 수진아,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오래 남더라고요. 당신이 떠난 지 5년이 넘었는데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죽음보다 오래 남습니다. 편지로, 기억으로, 마음속 따뜻함으로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새로운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미워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축복하면서요. 준호 씨는 이제 압니다. 수진 씨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 뭔지요. 편지도 아니고 영상도 아닙니다. 바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로 준호 씨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수진 씨를 기억하면서 정희 씨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요.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준호 씨는 이제 압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비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랑했던 시간만큼 그 자리는 더 단단해진다는 걸요. 누군가를 먼저 보내고 남겨진다는 건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동행이라는 걸. 수진 씨는 편지로, 말로, 그리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눈물로 시작한 하루가 누군가의 손을 잡으며 끝날 수도 있고, 혼자였던 밥상이 다시 웃음이 오가는 자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켠이 찌르르해지셨다면 그건 아직 여러분 안에 사랑할 힘이 남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살아갈 용기를 남깁니다. 이 이야기가 혼자라서 외로웠던 밤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이불이 되었기를. 지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며 스스로를 탓하던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을 전해드린 여기는 버들극장입니다. 삶의 끝자락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감정의 시작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겨울 바람이 매섭지만 마음만은 너무 얼지 않게 따뜻한 차 한 잔 챙기시고 옆 사람 안부 한 번 더 묻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인생, 또 다른 사랑, 또 다른 눈물과 웃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버들극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